정부보조금의 인식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두 번째로 이 정부보조금을 자본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자본접근법, 수익으로 봐야 된다는 수익접근법이 있다고요. 받았으니까 수익이지. 에이, 정부한테 받은 돈이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면 자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IFRS는 무조건 수익접근법이에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언젠가는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제가 왜 언젠가는 이라고 했을까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있고요. 그냥 수익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청년 인턴을 뽑으래. 뽑으면 청년 인턴 월급의 몇 프로는 보조해 주겠대요. 이런 경우에는 받는 순간은 그냥 수익 잡거나 그 청년 인턴 급여 줬을 때 정부 보조금 받은 걸 그냥 비용해서 차감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기계장치나 땅을 사는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대. 이 경우에는 땅 살려거나 기계장치 살려고 정부 보조금 받은 거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나 비용을 차감할 수 없어요. 해당에 되는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서 인식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집중해서 볼 건데 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해당되는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보는 자산 차감법이 있고요. 뭐 원가 차감법이라도 하는데 똑같고 해당되는 정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인 이연 수익으로 보는 이연 수익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IFRS는 두 개 다 선택 가능해요. 그럼 첫 번째로 정부 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의 비교죠.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차이와 이연수익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차이가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볼 건데 교재 요약서 보시면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제가 그림도 그리고 회계 처리도 해놓고 재무제표도 그려놨지만 결론은 139페이지 그림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결론은 139페이지 그림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갈아 꼈죠.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9페이지에 있는 그림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벌써부터 하면 진짜 웃기기도 하고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회사 간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지금 세무사 따고 계시면 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조금의 나중에 도움이 되면 세무사 따시고 뭐 수습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회사 좀 더 다니고 그런 것도 좋아요. 도움 돼요. 진짜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저 아는 분 기본 강의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광주은행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세무팀이었다고요. 근데 광주은행에서 세무를 그분이 회계사인데 그분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그분이 한 7, 8년 했기 때문에 말을 느릿하게 하는 분이었는데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네, 광주은행 내려가면 술을 마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미래 노후 연금보험 이런 거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드니? 난 그런 거 안 들어놨어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 광주은행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80억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부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한대. 자기가 이걸 한 번도 풀지 않았대요. 자기가 한 4, 5년 있다 간둘 건데 간두면 회계법인 개업한 다음에 찾아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해갖고 내가 80억 환급 받을 테니까 뭐 얘기 잘하면 뭐 한 2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요걸로 나는 평생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술을 엄청 먹였어요. 얘기해보세요.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형, 나도 승진해야지. 하면서 이러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인사불성이라도. 그런 또 아이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근히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나중에 세무사 되시면 도움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친구도 SK 이노베이션 다녔는데, 나중에 다시 회계법인 다니다가 SK 이노베이션 갔다가 지금 개업했는데, 거기서 일감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부보조금 자산차감법이랑 이연수익법의 비교를 볼 건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이거 할 거예요. 100원에 취득했고요. 잔존가치 빵 내용에서 5년 정액법이에요. 저번 주도 그거 했잖아. 그래요. 요걸로 갈 거예요. 근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20원 받았다고요. 이렇게. 그럼 잠깐만 보면은 자산창업법과 이연수익법의 비교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회계처리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산창업법일 때는 자산까지 말고 자산창업법일 때는, 그리고 여기 이연수익법일 때는 얘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면 현금 20원 받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기한다고요. 하지만 이연수익은 정부 보조금 받았나 보네. 현금 20억 받고요. 이연수익으로 20 기재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취득하죠. 힘내시고 여러분. 유형 100이요. 여기도 현금 100, 유형 100이겠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산차감법일 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취득 시점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얼마로 봅니까? 그치, 80이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BS를 그리면 자산차감법은 취득하고 나면 BS 모양이 이렇게 돼요. 유형자산 100, 정부 보조금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20 이렇게 와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 시점에 80이 된다고요. 그럼 이연수익법은 BS를 그리면, 이번에 객관식 주중반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막 제가 진짜 조지고 거의 1년에 일주일에 시험 한 번씩 보고 막 자 순위 매기고 막 압박하고 막 하는데, 중알반 분들도 이번 1차 많이 붙었다고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여기 얼마 떠요? 100 뜨죠? 붙으면 내가 너한테 연락하겠니 이러지 마시고 20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 유형자산 장부금액 얼마예요? 100이죠. 별도로 본다니까. 그럼 이연주 수익은 뭘로 봐요? 일단은 별도의 부채로 본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하셨는데, 세무사님 취업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신다고요. 저희 정부보조금 받을 건데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자산창업법 쓸까요? 이연수익법 쓸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산창업법도 있고 이연수익법도 있는데 이번엔 좀 독특하게 이연수익법 갈까요? 이러면 잘린다고요. 왜? 부채가 뜨잖아요. 아시죠? 조그만 회사들은, 중소기업은 부채 뜨는 게 진짜 싫어요. 이만큼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는 100% 여기로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요. 봐봐. 그럼 이제 그림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림상에서 이연수익법을 쓰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이 시점에. 그림상에서. 이게 이연수익법 썼을 때 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요. 그쵸? 하지만 자산차감법을 쓰면 얘에서 얘를 뺀 80이 자산차감법을 썼을 때 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좀 이따 바로 얘기하겠지만, 정률법 이중차감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쓴다면, 자산차감법을 쓴다면 처음부터 유형자산을 취득가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80원을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모든 답이 다 맞아요. 어떨 때?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 쓸 때만요. 대부분 저희 시험에 정액법이랑 연수합계법만 나왔다고요. 물론 올해 최초로 정률법이 나왔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연수익법으로 만약에 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부보조금은 무시하고 100원짜리 샀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산차감법을 쓴다면 처음부터 정부보조금을 뺀 80원짜리를 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오랜만에 좀 복습을 해보죠. 추억의 복습. 자, 그럼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의 결론이 뭡니까?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 비교의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 똑같다? 자, 보시면 됐어요. 조심해요. 자, 잘하셨어요. 결론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해요. 모든 책에 이게 써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틀린다고요. 결론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지만 각 계정은
모두 상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즉 자본에 미치거나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다 동일하지만 각 계정에 미치는 효과가 다 달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자산창업법은 80원에 취득하는 걸로 보고 이연수익법은 100원에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요. 해볼까? 내용의 수가 5년이니까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니까. 자, 가시면 요거 얼마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1000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0 나오겠죠. 잔존가치빵 내용의 수 5년 정액법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80 될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자산차감법도 이연수익법도 쓸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할게요. 기말이 되면 자산차감법도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 누계액도 20이라고요. 이연수익법 어떻게 돼? 얘도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 누계액 2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면 뭐가 문제야? 야, 너는 실제로 네 돈은 80원 썼으면서 100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를 다 해? 네가 쓴 돈에 대해서만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해야지. 어떻게 100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어? 이 컨셉이라고요. 자, 계산해보자. 야, 너 올해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다며? 근데 지금 정액법이면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야. 요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할 거야, 상각비로. 근데 이 중에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 해주면 안 되지. 그럼 취득가액이 100원이고 잔존가치가 빵인데 정부 보조금이 20원만큼 있다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얼마? 4원만큼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왜 비용 처리해? 네 돈 들어간 게 아닌데 20원에 대해서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4원만큼을 정부 보조금을 줄여주면서 상각한다고요. 감가상각비를 취소한다고요. 자산장합법 같은 경우엔. 그럼 첫 번째로 이 매년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까? 감가상각비에서 감가상각 대상금액 분자에는 정부 보조금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밖에 없을까? 저 4원은? 4원은 늘 저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수학적으로 정액법이라면 이거 말고도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정액법이라면 혹은 연수합계법이라면 나누기 내용연수가 올해 감가상각비죠. 여기 다시 뭐 곱한 거야? 취득 빼기 잔존 여기 정부 보조금 곱한 게 요 숫자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상계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이라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 동안 나눠주는 금액이 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요걸 항상 이렇게 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부 보조금도 정액법이라면 그 원래 주어진 내용연수로 그냥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고요. 다만 요 경우에는 정액법이랑 연수합계법만 가능해요. 왜 정액법이랑 연수합계법만 요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왜? 맞추면 남은 앞에 게 안 변한다. 아, 잘했어요. 감가상각 기준이 되는 금액이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매년 고정이라고요. 하지만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기초 장부 금액이 매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이나 이중창합법은 계속 요 방법으로 요 숫자를 구할 수밖에 없고 정액법이나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정부 보조금의 그 자체의 상각률을 곱해도 그 숫자가 나온다고요. 꼭 요렇게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돼야 돼요. 어저께 꿈에 나왔어요. 좀 이따 가르칠 문제가 형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돌아와서
여기까지요. 그럼 봐봐. 이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기말에 감가상각 20만큼 하고 지금 감가상각비와 상기하는 정보보조금으로 감가상각비 4원 잡고 여기 정보보조금을 4원 까준다고요. 그쵸?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감가상각비랑 상기하지 않아요. 별도의 자산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 4원만큼을 보조금 수익으로 잡고 이연수익 내가 부채로 잡아놨던 이연수익 4원을 까준다고요. 자산차감법일 때는 감가상각비의 차감 계정으로 기재하지만 이연수익법일 때는 별도의 수익으로 기재한다고요. 자, 결론 하나도 안 어려워. 여러분 회계 처리가 결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계 처리는 우리가 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유형자산 얼마예요? 유형자산 얼마? 취득가액 100이겠죠. 올해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나왔어요? 20 나왔죠. 정부보조금 얼마 나왔어요? 4원 없어졌으니까 16원 까였어. 그쵸? 얼마예요 하면 64원 나온다고요. 요 64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64원이 의미하는 게 80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생각하면 16원 상각비 나오면서 64원 나온다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산차 한번 뭘로 보면 된다고요? 처음부터 정보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취득해서 80원짜리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걸로 보면 된다고요.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이 제가 가르칠 때 저렇게 가르쳤지만 기본 강의 때 저걸로 뭘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저걸 바탕으로 요걸 이해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럼 이연수익법 봐봐요. 아, 여기 봐봐요. 자,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차감법 쓰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80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생각하는 16원. 그쵸? 빼서 16원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연수익법일 때 보세요. 이연수익법일 때 BS 보면 여기 유형자산 얼마예요? 취득가액 1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20원이죠. 장부금액 얼마야? 80원. 이연수익은 20원에서 4원 줄었으니까 16원 됐잖아요. 그림상 어디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연수익법을 쓰면 처음부터 정부보조금을 무시하고 원래 취득가액을 내 장부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1년 후에 장부금액도 그냥 80원이라고요. 요 윗라인이 이연자산의 이연수익법을 썼을 때 자산의 장부금액이라니까요. 그럼 이연수익법을 쓰면 감가상각비도 얼마야? 그냥 20원이라고요. 왜? 얘는 이연수익법은 감가상각비랑 보조금 수익을 상기하지 않고 별도로 감가상각비는 20원 잡고요. 보조금 수익을 별도로 잡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그냥 위에 있는 금액 갖고 계산한 거라고요. 이연수익일 때는. 따라오시죠. 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별도의 보조금 수익이 4 뜨죠. 4. 그럼 봐봐요. 내가 아까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FS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얘도 자본은 64억 나와야 돼. 64 나와야 되고요. 얘도 얘에서 얘 빼면 자본은 64라고요. 그렇죠? 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16원이고 얘도 어차피 얘에서 얘 빼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16원이에요. 하지만 다 분리해서 보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얘는 64원이고 얘는 80원이고 얘는 부채 없고 얘는 부채 있고 얘는 감가상각비 16원이지만 얘는 감가상각비 20원이고 얘는 별도의 수익이 없지만 얘는 별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계정이 다 틀리다고요. 금액이. 아시겠어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이연수익법일 때는 됐고 자산과 관련된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는 요 라인 따라가는 거고 자산차감법일 때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요 금액을 기준으로 요거 감가상각하고 요걸 장부금액으로 보면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연수익에 대한 숫자는 못 구하잖아요. 얘가 이연수익에 대한 숫자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처분할 겁니다. 처분할 거예요. 처분할 거예요. X 2년 초에 자 기운 내시고 여러분 기운 내시고 X 2년 초에 90원에 해당되는 자산을 처분했어요. 자 자산 처분 볼 때 처분 손익 얼마겠어요?
자산청원 뽑을 때 처분손이 얼마예요? 90원에 처분했대요. 계산기 써도 돼요. 자, 얼마예요? 90원에 처분했다니까? 자산청원 볼 때 처분손이 얼마예요? 아, 여러분, 자산청원 볼 때 요걸 장부금액으로 본다고요. 64원짜리 9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손익 얼마예요? 16원. 그쵸? 심지어 거기 요약서에 거기 숫자에 답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 오늘 요약서 안 갖고 오셨구나. 하나 좀 사주세요. 자, 아 있어요? 미안해요. 자, 거기 있잖아요.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여기 처분이 26원이라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한 번 더. 자, 보지 마시고 이제. 자, 이현수익 법일 때 처분손익 얼마예요? 10? 그냥 10원? 그쵸, 잘하셨어요. 10원이죠. 이만큼의 처분손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자, 볼게요. 그럼 회계 처리 해봅시다. 처분할 때 회계 처리. 처분할 때 회계 처리.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보면 자산 차감법이 있고요. 이연 수익법이 있는데 처분하게 되면 자 90원에 처분하죠. 현금이 90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자산 차감법일 때 이게 한 세트로 유형자산이라고요. 이 한 세트로 구성된 게 없어지니까 유형자산 100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 20 없어지고 정부보조금 16 없어지죠. 이게 뭐예요? 64원 저 밑에 있는 숫자 아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숫자. 그럼 처분이익 얼마?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이익이 26원 나온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림만 정확히 그릴 수 있고 그림에 그냥 그림이 지금 각 그림에서의 각 포인트들이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집에 가서 회계 처리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여러분? 해보면 좋죠. 해보면 좋지만 저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보면 당연히 좋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이연수익법일 때 회계 처리 보면 현금 90원이 들어오면서 얘는 뭘 흡수해야 돼요? 요렇게만 유형자산 한 세트라고요. 얘는 별개라고요. 얘만 한 세트이기 때문에 현금 90원 들어오면서 유형자산 100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 20원이 없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유형자산의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이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숫자 저 그림에서 이연수익법일 때. 그럼 처분이익 얼마 나와요? 처분이익 10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 자산차감법 쓸 때랑 이연수익법 쓸 때 동일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개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처분했는데 보조금을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보조금 이연수익 16원 없애면서 요거 보조금 수익 16원으로 돌린다고요. 결국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얘도 26원 얘도 26원이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다 같죠. 하지만 계정에 미친 효과는 다 다르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이게 자산차감법이랑 이연수익법의 비교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 풀 때는 결국에 요렇게 선 3개 그린 다음에 요거 보고 찾는 거라고요. 요거 보고.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럼 거기 139페이지 보시면 요약서 139페이지 맨 그 첫 번째 그림 밑에 보시면 상계되는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 곱하기 정부보조금 나누기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별표 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정부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구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산차감법일 때는. 근데 거기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와 같이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으로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익을 계산하여도 결론은 동일하다. 그럼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정률법이나 이중차감법을 쓴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고요. 아시겠어요?